노년에 장수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3가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아침마다 병원 갈 일만 걱정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시장에 가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밥도 맛있게 드십니다. 심지어 90이 가까워졌는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말소리도 또렷하고 하루가 무너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뭘 다르게 하고 사는 걸까요? 비싼 보약을 몰래 드시는 걸까요?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운동법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타고난 체질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물론 타고난 것도 있고 운도 있고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가까이서 보면 묘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한 걸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피하는 사람입니다. 몸이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병드는 습관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밥과 움직임과 생각을 아주 단순하게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들이 오래 쌓이면 사람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은 노년에 장수하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장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밥상에 있고 내 발걸음에 있고 내 마음 씀씀이에 있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몸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하루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79세 박복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딱 봐도 운동선수 같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체격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늘 생기가 있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은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밥 먹을 때는 늘 천천히 드셨습니다. 누가 옆에서 급하게 먹어도 혼자 속도를 지키셨습니다. 동네 친구 순자 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야, 복래야, 너는 뭘 먹고 그렇게 멀쩡하냐? 복래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별거 안 먹어. 순자 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분명히 뭐 숨겨 먹는 거 있지? 복래 할머니가 크게 웃었습니다. 숨겨 먹긴 뭘 숨겨 먹어. 내가 숨겨 먹는 건 가끔 냉장고 뒤에 숨은 된장뿐이다. 둘은 한참 웃었습니다. 순자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비결이 뭐야? 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밥 안 굶고 매일 조금 움직이고 속상한 사람 생각 오래 안 해. 순자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비결이야. 복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그게 진짜 비결이야. 어려운 건 못해도 기본을 안 놓치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밥을 대충 때우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의 밥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밥은 몸을 세우는 기둥입니다. 밥은 기운을 만드는 연료입니다. 밥은 마음을 붙잡는 닻입니다. 젊을 때는 한 끼쯤 대충 먹어도 버텼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일해도 움직였습니다. 라면 하나 먹고도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늦게 먹고 자도 다음날 어떻게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몸이 예전처럼 너그럽지 않습니다. 한 끼를 대충 넘기면 몸이 바로 말합니다. 나 오늘 힘이 없다. 다리가 무겁다. 머리가 멍하다. 괜히 짜증난다. 밥을 제대로 안 먹으면 마음도 예민해집니다. 별말 아닌 말에도 서운합니다. 괜히 자식이 야속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사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몸에 힘이 없는 것일 때도 많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혼자 살아도
밥상을 꼭 차려 드셨습니다. 반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치 조금, 두부 조금, 계란 하나, 나물 한 접시, 국이 없으면 따뜻한 물 한 컵,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꼭 그릇에 담아 드셨습니다. 냄비째 놓고 대충 먹지 않았습니다. 봉지째 뜯어 먹지 않았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도 작은 접시에 덜었습니다. 순자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그렇게 차려? 복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더 차려야지. 누가 나 챙겨주냐? 내가 나 챙겨야지.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혼자 산다고 밥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혼자 먹는 밥일수록 나를 대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대충 먹이면 몸도 마음도 대충 버팁니다. 그런데 작은 접시에 담아 먹고 따뜻하게 데워 먹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버려두지 않았구나. 그 느낌이 생깁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꼭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속에 맞는 음식을 압니다. 무엇을 먹으면 속이 편한지 압니다. 무엇을 먹으면 밤에 불편한지 압니다. 무엇을 먹으면 다음날 몸이 무거운지 압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해도 자기 몸에 안 맞으면 억지로 먹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잔뜩 챙겨 드십니다. 즙도 먹고 가루도 먹고 환도 먹고 영양제도 여러 가지 먹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그런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정신없어 한다. 사람도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피곤하잖아. 말은 웃기지만 뜻은 맞습니다. 내 몸에 맞는 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좋다는 것을 함부로 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고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한가? 잠은 잘 오는가? 화장실은 괜찮은가? 다음날 몸이 무겁지 않은가? 이것을 봅니다. 밥을 잘 먹는다는 말은 많이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몸이 버틸 만큼 먹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짜지 않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달지 않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급하게 먹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함부로 굶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내 할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안 먹었어. 이 말을 들으면 할머니는 바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밥을 왜 귀찮다고 안 먹어? 내 몸이 너한테 월세 받고 사냐? 공짜로 평생 데리고 살아줬으면 밥은 줘야지. 순자 씨가 그 말을 듣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듣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내 몸은 평생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몸에게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주면 너무 야박합니다. 노년의 첫 번째 비밀은 나를 굶기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대충 먹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단순한 밥상을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운동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장수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운동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헬스장에 가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보를 걸어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해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땀이 뻘뻘 나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몸이 힘든 날에는 아예 안 합니다. 결국 운동이 부담이 됩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운동을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주 움직입니다. 복내 할머니의 운동은 동네 슈퍼까지 걷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슈퍼까지 천천히 걸으면
왕복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면 산책인지 장 보러 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복도에서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시장 입구까지 갔습니다. 몸이 무거운 날은 슈퍼까지만 갔습니다. 몸이 괜찮은 날은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어도 운동이 되냐? 복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안 걷는 것보다 낫지. 나이 들어선 안 하는 것보다 조금 하는 게 이겨. 맞습니다. 노년에 중요한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굳습니다. 관절도 굳고 근육도 줄고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깨어납니다. 다리가 오늘도 일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잠들지 않습니다. 마음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운동을 꼭 밖에서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올렸다 내립니다.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식탁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니다. 손가락을 쥐었다 펴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립니다. 텔레비전 광고 나오는 동안만 일어나도 좋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드라마를 볼 때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나오면 일어났습니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광고 나오면 채널 돌리면 되지. 복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광고 나오면 무릎 돌린다. 드라마는 마음 운동이고 광고는 몸 운동이야. 이 말에 친구들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기 어렵다면 생활에 붙이면 됩니다. 물을 마시러 갈 때 조금 천천히 걷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며 어깨를 돌립니다. 설거지하다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전화 통화할 때 방안을 살살 걷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몸을 완전히 멈춰두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남 따라 만보 걷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무거운 짐을 들지 않습니다. 숨이 찬데 억지로 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습니다. 아프면 줄입니다. 무거우면 쉽니다. 괜찮으면 조금 더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운동은 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몸을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운동을 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살 빼야 하니까 해야지.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 다리 오늘도 깨워주자. 내 몸 굳지 않게 조금 움직여주자. 내일도 화장실 혼자 가려면 오늘 조금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운동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내 목표는 젊어지는 게 아니야. 내 목표는 내일도 내 발로 걷는 거야. 정말 좋은 말입니다. 노년의 운동 목표는 젊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는 힘,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힘, 시장에 갈 수 있는 힘, 버스 정류장까지 걸을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덜 다치는 몸.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비밀은 몸을 자주 깨우는 것입니다. 대단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싫어하는 무리는 피하고 몸이 좋아하는 작은 움직임은 끊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마음에 독을 오래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밥을 잘 먹고 움직여도 마음이 매일 지옥이면 오래 편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에 쌓이는 것이 많습니다. 서운함도 쌓입니다. 후회도 쌓입니다. 원망도 쌓입니다.
자식 걱정도 쌓입니다. 돈 걱정도 쌓입니다. 몸 걱정도 쌓입니다. 그런데 오래 건강한 분들은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비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마음속 쓰레기를 오래 묵히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조금 지나면 내려놓으려 합니다. 서운해도 며칠씩 씹지 않습니다. 남이 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지 않습니다. 동네 할머니에게도 속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모임에 말이 좀 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툭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너는 참 편하게 산다. 자식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나 봐. 이 말을 들으면 속이 상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화를 냈습니다. 야, 그런 말 들으면 바로 받아쳐야지. 복래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받아치면 내 입만 아프다.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화 안 나냐? 복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화나지. 승질 같아선 콱 깨물어주고 싶지. 근데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밥맛까지 버릴 순 없잖아. 이 말이 장수의 비밀입니다.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나도 내 하루 전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서운해도 내 밤잠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독을 오래 담아두면 몸도 힘듭니다. 하루 종일 미운 사람 생각을 하면 속이 답답합니다. 잠도 편하지 않습니다. 밥맛도 떨어집니다. 말투도 날카로워집니다. 결국 상대보다 내가 먼저 지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혼자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미운 사람 마음속에 오래 들이면 집세라도 받아야 돼. 집세도 안 내는데 왜 내 마음방을 내주냐?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보내는데? 복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생각나면 말해야지. 너는 여기까지다. 오늘 내 밥상까지는 못 들어온다. 이 말이 참 재미있지만 깊습니다. 마음속에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은 들었지만 내 하루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밥맛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잠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얼굴까지 굳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장수하는 분들은 이런 마음의 거리두기를 잘합니다. 사람을 다 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까이 둘 사람과 멀리 둘 사람을 압니다. 말을 길게 섞을 사람과 짧게 끝낼 사람을 압니다. 내 마음을 열 사람과 예의만 지킬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도 건강입니다. 나를 계속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만나고 돌아와서 며칠씩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조금 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은 곁에 두면 좋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웃을 일을 찾습니다. 대단한 웃음이 아닙니다. 친구와 농담 한마디, 시장 아저씨와 짧은 대화, 손주 사진 보고 웃기, 옛 노래 따라 부르기, 혼자 드라마 보며 피식 웃기, 이런 작은 웃음이 마음을 살립니다. 복래 할머니는 어느 날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으려고 해.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으면? 복래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거울 보고 웃어. 순자 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거울 보고 웃으면 안 민망하냐? 복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하지. 근데 남도 안 웃겨주는데 내가 나라도 웃겨야지. 둘은 또 웃었습니다. 노년의 웃음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웃을 힘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아직 숨 쉴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너무 꽉 막히면 웃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일부러라도 웃을 일을 조금 만들어야 합니다.
또 장수하는 분들은 후회를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누구나 후회가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내 몸을 더 챙길 걸? 돈을 더 아껴둘 걸?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후회만 붙잡으면 오늘을 잃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아는 만큼 산 거야. 지금 머리로 옛날 나를 혼내면 너무 불쌍하지. 이 말이 참 따뜻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했어도 살았습니다. 서툴렀어도 버텼습니다. 울면서도 밥을 차렸고 힘들어도 가족을 챙겼고 아파도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나를 너무 오래 혼내지 마십시오. 장수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비밀은 마음을 오래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덜 미워하고 나를 덜 혼내고 지난 일을 덜 붙잡고 오늘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찾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밥을 대충 때우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먹어도 나를 대접하듯 먹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보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자주 깨우는 것입니다. 대단한 운동보다 매일 조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젊어지려고 무리하지 말고 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에 독을 오래 담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 원망, 후회, 서운함을 너무 오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웃을 일을 만들고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내 마음방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평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놓칩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중요하지 않은 줄 압니다. 하지만 장수는 대단한 하루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밥을 챙겨 먹은 것, 오늘 10분 걸은 것, 오늘 화나는 말을 한번 참은 것, 오늘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은 것, 오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준 것,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것들이 나를 지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프기만 한 장수보다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조금 걷고 내 마음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 삶이 더 귀합니다. 그러려면 오늘부터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밥을 굶지 마십시오. 몸을 너무 오래 눕혀두지 마십시오. 미운 사람 생각을 밥상까지 데려오지 마십시오. 자기 몸을 남의 몸처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을 오래 방치하지 마십시오. 복내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 사는 사람은 특별한 걸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를 너무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말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를 함부로 먹이지 않는 것, 나를 함부로 멈춰두지 않는 것, 나를 함부로 괴롭히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노년에 장수하는 사람들만 아는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한 번만 실천해 보십시오. 밥 한 끼를 조금 더 정성껏 드셔보십시오. 집 앞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마음속에 오래 있던 걱정 하나를 잠시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수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조금 더 아끼는 작은 행동입니다.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의 나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모이면 노년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